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 여성들의 정규 학교 교육 확대 과정을 역사 통계로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여성의 초, 중등 교육 확대는 남성보다 다소 늦게 시차를 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정규 학교 교육의 성별 취학률 격차는 초등교육은 1960년대, 중학교 교육은 1980년대 후반에, 고등학교 교육은 1990년대 후반에 사라집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 여성의 고등교육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고교 졸업 후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남성의 진학률과 큰 차이가 없었고 2010년 이후로는 오히려 남성 진학률보다 여성의 진학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여성의 고등교육이 어떻게 확대되었고 현재 남성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에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 젊은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과 이수가 젊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OECD 통계로 작성한 주요국의 25세부터 34세까지의 성별 고등교육 이수율입니다.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은 국가 순서대로 왼쪽부터 정렬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여성과 남성 모두 고등교육 이수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남성보다 더 높습니다. 2023년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6.7%로 남성의 고등교육 이수율 63%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프에서 눈에 띄는 점은 한국 이외에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파란색 막대, 즉 남성의 고등교육 이수율보다 빨간색 막대, 즉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프에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인도를 제외하면 모든 나라에서 빨간색 막대가 파란색 막대보다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여성의 높은 고등교육 진학과 이수가 과거부터 늘 그래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3년의 55세부터 64세까지의 고연령층에 대해 고등교육 이수율을 살펴보면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국가들에서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남성 고등교육 이수율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고등교육 이수율이 젊은 층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55세부터 64세 사이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높게 나타나는 국가는 스위스, 네덜란드, 그리스, 독일, 오스트리아와 같은 일부 유럽 국가와 한국입니다. 페루, 멕시코, 튀르키예, 인도에서도 55세부터 64세 인구 고등교육 이수율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높게 나타납니다. 국가별, 연령별 특성을 감안해 보면 다양한 사회 문화 요인들의 영향으로 교육 이수 수준에서 성별 격차가 나타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증가하며 격차가 줄어들고 또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남성보다 높아지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 교육은 1980년대부터 급격히 팽창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4년제 대학교 학생 수 추이를 보여줍니다. 해방 이후 기존의 경성 제국대학에 더해 여러 사립 고등교육기관들이 4년제 대학교로 전환되며 한국에서 고등교육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한국전쟁기 3만 명가량이었던 4년제 대학교 학생 수는 1961년 10만 명을 넘어섰고 이후 완만히 증가하며 1975년에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시기까지 한국의 학교 교육은
중등교육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었는데 이 무렵이 되면 고등학교 진학이 많이 늘어납니다. 특히 1974년부터 서울시 등에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실시되며 고등학생 수가 늘었고 이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생이 늘어나고 대학 진학도 늘어납니다. 1979년이 되면 대학생 수는 30만 명을 넘어섭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졸업 정원제 실시 등 대학교육 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고등교육이 급격히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1988년에는 대학생 수가 100만 명을 넘었고 2010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후 출생률 하락과 더불어 학령 인구가 줄면서 이제 대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대학생 수는 약 185만 5천여 명입니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등교육 진학률, 즉 대학 진학률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고등교육 진학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한국 고등교육의 팽창 과정에서 사립대학교가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해방 직후 이미 전체 학생 중 절반가량이 사립대학교를 다녔습니다. 1960년대가 되면 이 비율이 70% 이상이 되고 현재까지 77 내지 78%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립대학교는 국공립대학교보다 학비가 비싸지만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 이른바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실시된 이후로는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 학비가 10년 넘도록 동결되었고 물가 변동을 감안하면 실질 가격으로는 꾸준히 인하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학 교육은 예전에는 남성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1962년 전체 대학생 중 여성 비율은 19%였습니다. 이후 여성 비율은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1980년대 말부터 빠르게 증가했고 2023년에는 43%까지 늘었습니다. 군 복무로 인해 대학에 오래 머무는 남학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대학 교육에서 성별 격차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별 학생 비율의 차이는 과거에는 국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보다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주요 국립대학교가 각 지역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고 여성들만을 수용하는 여자대학교가 모두 사립대학교였기 때문입니다. 두 비율은 이제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2023년 사립대학교 학생 중 여학생 비율은 45%로 전체 대학생 중 여성 비율 43%보다 2%포인트 더 높습니다. 모든 고등교육 기관별로 여성 비중이 같지는 않습니다.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었던 교육대학의 경우 여성 비율이 특히 높았습니다. 화면의 그래프에서 교육대학 졸업생 중 여성 비율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999년 교육대학 졸업생 중 여성 비율은 82%였습니다. 이 비율은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초등교원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였고 교육대학 입학생과 졸업생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감소가 더 많았고 최근 교육대학 졸업생의 여성 비율은 67%까지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여러 전문직으로의 여성 진출이 확대되고 경력 중단 비율이 줄어든 점도 교육대학 학생 중 여성 비율 감소와 연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졸업생 중 여성 비율은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회색선은 일반 대학교 졸업생 중 여성의 비율입니다. 1999년 전문대학 졸업생 중 여성 비율은 절반이 넘는 54.4%로 일반 대학 졸업생 중 여성 비율인 45.8%보다 높았습니다. 전문대학 졸업생 중 여성 비율은 2013년 57.9%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 중입니다. 전문대학 교육이 줄어들고 4년제 대학 교육으로 대체되는 추세와 관련됩니다. 한편 일반 대학교 졸업생 중 여성 비율은 2016년에 50%를 넘었고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전문대학 졸업생 중 여성 비율은 53.6%, 일반 대학교 졸업생 중 여성 비율은 51.2%로 이제 비슷해졌습니다. 이번 그래프는 1993년과 2023년의 전공 계열별 졸업생 여성 비율을 보여줍니다. 1993년만 하더라도 전공 계열별 성비가 상당히 달랐습니다. 인문계열, 교육계열, 예체능 계열 졸업생 중 여성 비율은 절반을 넘었습니다. 자연계열과 간호 및 약학 등이 포함된 의학계열도 여성 비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반면 경제, 경영 등 상경계 비중이 큰 사회계열과 공학계열은 여성 비율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2023년에는 전공 계열별 성비 차이가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제 인문, 사회, 교육, 자연, 의학, 예체능 계열에서 모두 졸업생 중 여성 비율이 절반을 넘게 됩니다. 공학 계열의 경우 여전히 여성 비율이 26%로 낮은 편이지만 30년 전의 8%보다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여학생의 대학 전공 선택이 과거에는 남학생과 크게 달랐지만 30년이 지나며 그 차이가 크게 사라졌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전공 계열별로 대학 졸업 후 진출하게 되는 노동시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사라지거나 줄어든 점과 연관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여성 고등교육 확대에는 여자 대학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여자 대학교들은 식민지기에 설립된 여자 전문학교 또는 여자 실업학교를 모태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해방 이후에 여자 사범학교 또는 여자 초급대학으로 설립되어 이후 4년제 종합대학교로 승격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 사범학교로 설립되었다가 남녀공학사범학교로 전환되어 현재 4년제 남녀공학대학교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자 초급대학에서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인 여자대학으로 아직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등교육에서 남녀 분리교육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일부 여자대학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성심여자대학교는 1994년 가톨릭대학교와 통합하여 남녀공학 가톨릭대학교가 되었고 효성여자대학교는 1995년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통합되어 현재는 남녀공학인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상명여자대학교는 1996년부터 남녀공학인 상명대학교로 전환되었고 부산여자대학교는 1997년 남녀공학인 신라대학교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7개의 여자대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종합대학 승격 연도 순서대로 이화여자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입니다. 이외에도 4년제 학사과정 여자 전문대학 1개, 2년제 또는 3년제 여자 전문대학 6개가 남아 있습니다. 한편 과거 남성들에게만 한정하여 입학을 허가하던 대학들이
여성에 대한 입학 제한을 철폐하였습니다. 1988년에는 세무대학이 여학생들의 입학을 허가했고 1990년에는 경찰대학과 철도전문대학이 여학생 선발을 시작했습니다. 1991년에는 농협전문대학도 여학생들의 입학을 받아들입니다. 사관학교들은 더 늦었습니다. 1997년 공군사관학교가 여성생도를 처음 선발했고 육군사관학교는 1998년, 해군사관학교는 1999년에 여성에게도 입학을 허가하였습니다. 대학원 교육에서도 여성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화면의 선 그래프는 오른쪽 축에 해당하는데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자 수 추이를 보여줍니다. 석사과정 졸업생, 즉 석사학위 수요자 수는 2006년 약 7만 명에서 2023년 약 8만 4천 명으로 꾸준하게 늘었습니다. 박사과정 졸업생, 즉 박사학위 수요자의 수도 2006년 8,909명에서 2023년 17,67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석사 및 박사학위 수요자 수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여성 비중도 증가했습니다. 여성 학위 수요자의 수가 남성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2006년 대학원 석사 졸업생 중 여성 비율은 45%였습니다. 석사 졸업생의 여성 비율은 2013년 절반을 넘어서고 2023년에는 55%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박사학위 수요자 중 여성 비율은 2006년에는 27%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빠르게 증가해서 2023년에는 4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여성의 고등교육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가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지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등 고등교육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낮았습니다. 이 비율은 여성의 고등학교 졸업이 보편화된 이후부터는 남성과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최근에는 대학교 졸업생 중 여성이 절반 이상이고 석사학위 취득자 중 절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남성보다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에는 아직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데 남녀 간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대학 전공별로도 과거에는 남녀 수의 차이가 컸습니다. 인문계열, 사범계열, 예체능 계열 등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선택하는 전공이 있었고 반면 상경계열, 공학계열 등 여성 비율이 크게 낮은 전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차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공학 계열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계열에서 졸업생 중 여성 비율이 50%를 넘습니다. 공학 계열의 경우 아직 남성 비율이 높지만 여성 비율은 30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한국 여성 교육이 확대되어 간 초기에는 여성들의 고등교육을 위해 설립된 여자대학 또는 여자대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고등교육에서의 단성교육기관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부 여자대학교는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 여성의 고등교육이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러한 여성 교육의 확대를 가져온 여성에 대한 교육 투자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